표준 판례 105번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 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화물 자동차를 빌려서 삼판에서 구입한 장작을 반출증 없이 적재하여 가지고 오다가 검문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1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2에게 그대로 가자고 지시했고, 이에 피고인 2는 정체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높여 달렸다. 그 순간 피해자는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였다.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피고인 1은 운전병인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집차의 선입 탑승자로서 피고인 2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 2를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소주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사고가 났다라면 피고인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성수대교 사건, 피고인들의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과 감독 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되었다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 106번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범행의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피고인 1, 1등 항해사 피고인 2, 2등 항해사 피고인 3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익사케 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선장의 실행 지시에 따라 승객들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선장의 아무런 지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2와 3이 단순히 비상임무 현장에 미리 가서 추가 지시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다거나 혹은 기간부 선원들과 함께 3층 선실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2와 3이 간부 선원들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승객 등을 구조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태를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선내 대기 중이던 승객 등이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부작위를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1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07번.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 확정되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살해 모의에는 가담했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08번.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신용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가자 단지 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 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 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 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109번.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된다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2, 공동피고인 1, 2가 서로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인 양 수사관서에 허위 신고한 후 진범인 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에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2, 3을 만나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비록 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인 도피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의 범인 도피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의 실행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10번.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 1,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 피고인 1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피고인 2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단순일제인 위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피고인 이에게 종범의 죄책을 인정했으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1번)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지하실 창문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2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인 아주머니에게 들이대고 꼼짝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은 장롱을 뒤지고 있는데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했으며 당시 피고인 1이 강간할 때 피고인 2는 아주머니 머리 위에서 아주머니를 붙잡고 있다가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었음이 명백하고 강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안문희에 그것을 용인하여 그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할 의사로 강간의 실행범인 피고인 1과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잡아준 피고인 2와 함께 일체가 되어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도 강간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강도를 공모하고 강도 실행에 착수한 후 공범의 일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강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안묵리에 그것을 용인하여 그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공모자에 대해서 강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을 수는 없다. (112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피고인 1, 2, 3, 4는 종합관 농성 학생들을 지휘하면서 옥상 사수대의 편성 및 배치 등에 관여하고 피고인 5는 경찰들을 향하여 돌 등을 던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6은 직접 돌을 던졌다. 피고인들과 옥상에 위치한 사수대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인 의경의 사망 당시 옥상에 있지 아니했거나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공범자의 한 사람인 사수대원이 보도블록을 던짐으로써 피해자가 그에 맞아 사망에 이른 이상 특수공무방해 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예견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 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보이므로 피고인을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 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다면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동정범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